그렇게 승용 씨와 동료들이 멋있어. 지난 플로깅을 주제 삼아 담소를 나누고 있을 무렵 이번에 그 기사 봤어? 그 갈매기가 마스크 먹고 있는 거? 어느 교정에서도 이야기가 한창입니다. 예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하늘 씨와 그의 친구들이 방학도 반납한 채 작업실에 모였는데요. 얘네가 주워. 이들의 작업 소재는 다름 아닌 마스크입니다. 별로 짱짱한 거거든? 짱짱하다고? 그러니까 일회용보다? 그러니까 KF94 같은? 그래서 녹이면은 이쁘지. 마스크가 버려지는 이 양이 엄청나다고, 심각하다고 느꼈어요. 한 달에만 해도 1,300억 장 정도가 버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재활용이 될 수 없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시작이 되었고, 저는 가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면은 재활용한 소재로 가구를 만들어 보자. 마스크가 플라스틱 중에서도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연구에 돌입했고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열 처리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지금 이 마스크들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마스크 중에 불량 마스크인데 이조차도 엄청나게 양이 많이 버려지게 된다고 해요. 처음엔 버려진 마스크를 직접 수거해 썼지만 위생상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무렵 좋은 기회가 닿아 업체의 지원을 받게 됐다는데요. 이제 조금 식히고 이제 단단해지면은 의자가 완성이 됩니다. 네. 마스크 하나하나를 녹여야 하는 과정의 번거로움보다 컸던 건 환경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모습은 조금 투박해도 그 안에 담긴 묵직한 진심과 메시지만큼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길 바라면서 이제는 좀 더 큰 목표를 갖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작품의 의미가 좀 더 큰데 마스크를 재활용해서 어떻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이걸 공장화시켜서 어떻게 양산성을 부여해서 그렇게 많이 만드는 작업까지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지금 셋이서 아둥바둥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묵묵하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설득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설득을 모든 사람이 지금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은 세상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난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도 좀 보탬이 돼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토록 멋진 꿈을 꾸는 청춘들처럼 아름다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 플라스틱 방앗간입니다. 청소년들이 보낸 택배인데 이렇게 병뚜껑을 모아서 보내주세요. 재활용이 다소 어려운 작은 플라스틱을 모아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요. 작년 7월 1일부터 시즌 첫 번째를 시작을 해서 총 2번의 시즌을 진행했는데요. 총 모인 플라스틱은 약 800kg 정도, 한 26만 5천 개 정도의 병뚜껑 플라스틱이 6개월 만에 모인 셈이죠. 다른 오염이나 유해물질이 가장 적은 플라스틱만 선별해서 분류한 후 분쇄 작업을 거칩니다. 색깔별로 예쁘게 조합까지 한 뒤 사출 기계에 플라스틱 가루를 넣어주면 가래떡 뽑듯이 실제 방앗간 못지않은 풍경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밀어가지고 남은 치약 알뜰하게 쓸 수 있게 도와주는 튜브 짜개부터 다양합니다. 요즘은 마스크 걸이라든지 같은 것들을 가방에 걸 수 있는 고리고 비누 같은 것들을 올려놓을 수 있게 저희가 만드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만든 물품은 병뚜껑을 보내준 이들에게 되돌려주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2022년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보내주시는 분들도 여기에 보내주심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이후에 어떤 활동을 더 할 수 있을지를 조금 더 고민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승용 씨 부부는 오랜만에 SNS를 통해서 모인 이들과 단체 플로깅에 나섰습니다. 오늘 코스는 서울 석촌호수 주변 3km인데요. 이렇게 스펀지같이 말랑말랑 이게 이제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는 모든 담배의 90% 이상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걸 알리고 제가 꽁초 어택을 또 내년에 계속 진행할 거예요. 무엇보다 이날은 플로깅에 처음 참여하는 새내기들이 함께했습니다. 여기도 오늘 신규 참여하신 2.845. 와, 2.84. 그렇게 1시간 반 동안 모은 쓰레기는 다시 일일이 분리수거를 해줘야 마무리되는데요. 아, 빨대 이거 다 분리수거 안 돼요. 재활용 넣으셔봤자 선별장에서 다 버려져요. 그래서 얘도 제외하고. 네, 다 일반 쓰레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분리배출하셔도 다 일반 쓰레기라는 거. 고생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야외 활동을 처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겨울이라 많이 춥기도 한데 일단 몸을 더 많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만큼 더 추위도 못 느끼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운동 삼아서 항상 쓰레기가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같이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사실 엄청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거 너무 착한 오지랖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도 이제 되게 많은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먼저 이렇게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제 나중에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새내기가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아주 간소해 보이는 살림살이와 공간들. 국자로 할 거야? 이거 쌀이야. 이거 쌀이야? 서율이야 그런 줄 알았어. 이거 맘마 줄게. 맘마 주세요. 3살배기 서유리의 엄마 지선 씨가 환경에 눈을 뜨게 된 건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추구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할 때는 환경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막 비우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재활용품이 이만큼, 일반 쓰레기 봉투가 막 100리터짜리가 몇 개씩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한동안 모아뒀던 분리수거를 정리하는 날. 이거 한 2주 정도 모았고, 원래 이 정도까지는 잘 안 나오는데 가족들이 올 때마다 한 병씩 사다 먹거나 아니면 아기 때문에 조금씩 나와요. 제대로 마음먹은 만큼 조금 번거롭더라도 꼼꼼히 손질하는 지선 씨. 더 불려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버리면 분리수거 되는 게 없고 그 현장에서도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사용하는 면도기인데 이런 게 분리배출할 때 은근 어렵더라고요. 이럴 땐 그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분리수거할 때 헷갈리는 게 있을 때마다 찾아보는 어플인데 여기 들어가시면
분리배출 요령이라던가 품목을 일일이 검색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회용 면도기는 분리수거가 안 돼요.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돼요.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로서 종량제 봉투를 배출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몰라서 못했다고 핑계대지 않고 배우고 또 익히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바뀌고 있어요. 한 번에 바꾸기에는 저도 너무 힘들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찾아보다가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는 것들 먼저 이렇게 조금씩 바꾸고 있거든요. 이렇다 할 만큼 거창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고 있는데요. 됐다. 물티슈나 휴지 대신 저희는 손수건 사용하고 있어요. 휴지로 할 수 있는 거를 이걸로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비용이 안 들어요. 오래 쓸 수 있고 빨기만 하면 되니까. 그날 오후 손잡고 집 앞 공원에 잠시 나온 두 사람. 바깥바람 쐴 게 얼마만인지 서유리도 잔뜩 신이 났는데요. 나오면 되게 신나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하는데 잘 안 나오니까 이제 자기도 못 나가는 걸 알아요. 서유리 밖에 나갈까? 그럼 못 나가 이래요. 왜요? 하도 엄마가 이제 나가자 하면 안 돼, 오늘은 못 나가라고 하니까 애기도 이제 못 나가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집에 물건 쌓아두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배달 용기 쓰레기 관련해서도 엄청 많이 기사가 나오고 진짜 조심해야겠다. 이게 코로나가 끝나도 이것 때문에 다시 또 다른 질병이 오겠구나.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부터 조금씩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마스크를 쓰고 자란 적이 없는데 아기는 이제 어린이집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활동을 해야 하거든요. 아기가 9시부터 4시까지 어린이집에 있는데 밥 먹는 시간에만 딱 마스크를 벗는데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물려줬다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해서 여기서 나아지려면 쓰레기를 줄이고 조금 더 신경 써서 생활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그런 마음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비록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자신의 이런 생활을 좀 더 많은 이들과 소통하고자 플라스틱 일기 쓰기 챌린지에도 동참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같이 하는 거니까 얼만큼의 쓰레기가 나왔는지 확인도 하고 그만큼 쓰레기가 나오게 된 이유도 생각해보고 반성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또 같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행동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온라인상에서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소한 정보도 전하고 무엇보다 같이 고민할 수 있음이 그저 뿌듯한 지선 씨.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저는 환경운동의 새싹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돋아나는. 환경운동가라고까지 거창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환경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 제 아이의 미래를 위한 작은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12월 제주에서는 아주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바다가 처한 위기가 뭔지 좀 알고 싶었어요. 수중에서 목격하는 바다 상황들을 기록하고 그곳에서 이제 해양 생물들을 위협하는 해양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수거하는 활동을 1년 동안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마무리 활동으로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 바다의 위기를 알리는 전시를 진행을 하게 됐죠. 바다를 위해서 나선 이들, 요가 강사의 안전요원, 웹툰 작가까지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존재했지만 결국 자연 속에 하나로 숨쉬는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다 사회적 존재잖아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한 명이 또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변화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그들의 주변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지구를 지키기 위한 그런 바이러스들이 점령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 하나 해서 되겠어? 뭐가 변하겠어? 라는 마음보다 내가 변하면 내 주변 사람들도 변할 거야 라는 믿음, 정말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면 저는 우리 지구가 직면한 위기를 늦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작년보다는 더 나은 지구의 일부분인 나가 되었다.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은 어쩌면 나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일지 모릅니다. 그렇게 조금씩 모두가 함께 해나간다면 우리의 내일도 안녕할 수 있겠죠. 사일은 넘었고 한 열흘은 된 것 같습니다. 양양에서 의심되니까요. 방역 조치하고 관계 정보 정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속에 숨어 있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길가나 산 인접한 데로 쭉 치고 있습니다. 살처분된 건 8,200마리 정도. 솔직히 여기서 그냥 폐업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렇게 빨리 밑에까지 전파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